우리는 너무 많은 날을 음식 감옥에 갇혀 보낸다. 방탄커피 창시자 데이브 아스프리의 최강의 단식. 단 몇 끼를 굶었을 뿐인데 넘치는 활력을 회복하고 성공의 지름길이 펼쳐진다. 당시 나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으로 괴로운 상태였다. 수시로 심한 공복감을 느꼈고 쿠키나 감자칩, 정크푸드를 향한 욕망 때문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 그런 충동에 굴복한 날에는 곧바로 후회가 밀려왔다. 체중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스스로 몸을 통제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나는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자기 파괴적인 나쁜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다. 평생을 외로움과 싸워왔고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했으나 일견 평화로워 보이는 상황에도 가슴 한구석에는 늘 공허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럭저럭 잘 살아간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내게 단식이란 자유에 이르는 열쇠다. 단식은 존재하는지조차 몰랐던 몸속 생물학 자원을 끄집어내는 공구상자와 같다. 단식은 우리를 음식 감옥에서 꺼내 더 튼튼하고 건강한 육체와 정신으로 이끈다. 간헐적 단식은 하나의 규칙이 아니라 생명활동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더 원활한 활동을 돕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단식을 시작하면 그간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고마움을 느낀다. 참으로 단순하고도 복잡한 현상이다. 핵심은 단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무언가를 멀리하는 기간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다는 것이다. 생활을 단식하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 즐거운 단계로 빠르게 나아가려면 처음에는 강도를 약하게 시행하는 편이 낫다. 커피와 MCT 오일 한두 티스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융통성 있게 조절하면 된다. 업무 내내 높은 집중력을 발휘하고 아주 기분 좋게 퇴근하게 될 것이다. 뇌는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해질 것이며 소화기관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만큼 더 젊어진 기분이 들 것이다. 게다가 간헐적 단식의 주요 목표가 아니었음에도 체중이 줄어들 것이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신체의 활력이 깃들고 정신이 명료해져서 삶에서 원하는 바를 추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24시간 동안 물만 마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는지 관찰하라.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블랙커피를 마셔라. 둘째 날에는 오후 2시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라.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면 지방을 잘 소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단식 여부와 관계없이 장내 세균을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고 싶다면 다양한 종류의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먹으라.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는 놀랍도록 유용한 물질로 대부분의 단식과 잘 맞는다. 식이섬유는 수명을 늘리고 사망률을 높이는 모든 요인의 영향력을 줄인다. 더 놀라운 사실은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가 체중 감량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작은 컵에 담긴 커피 2잔에 포함된 카페인은 케톤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 케톤은 단식에 꼭 필요한 물질이다.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길 강력히 추천한다. 커피를 단식에 좋은 슈퍼푸드로 생각하자. 단식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게 된다는 것이다. 단식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멀리하고 지내도 안전하다는 느낌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멀리하려는 대상이 물질이 아닌 생활 방식이나 행동 양식일 수도 있다. 몇 년 전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동시에 와튼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밟았다. 당시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결국 맑은 정신을 되찾으려면 미디어 단식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TV 시청을 중단했다. 다시 보고픈 유혹에 빠지지 않게 아예 케이블 TV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TV 단식 이후에 나는 가까스로 석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TV를 보지 않는 데 익숙해지면서 나는 TV를 정말로 보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2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TV를 보지 않는 습관을 유지 중이다. 단식의 놀라운 역설은 단식을 통해 오히려 안정을 느낀다는 것이다. 뭔가 잘못된 얘기 같지 않은가? 안정감과 만족감을 주던 무언가를 멀리하는데 어떻게 더
안정된 기분이 들 수가 있지? 그 답은 단식이 습관을 바꾼다는 데 있다. 뭔가를 멀리하다 보면 그 무언가가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단식은 문자 그대로 우리 몸을 변화시키고 뇌의 프로그래밍을 재구성해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든다. 또한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에너지 생성 및 자가복구 메커니즘을 활성화한다. 그 결과 자신감이 커지고 자립심이 강해지며 더 나아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단식을 시작해야 한다. 아침 식사로 한 잔의 커피에 약간의 MCT 오일 또는 프리바이오틱 식이섬유를 섞어 마시는데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단식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우리 몸을 지배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한다. 바로 나 자신 말이다. 단식은 스위스 군인용 다목적 칼과 비슷하다. 단순한 체중 감량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쓰임새가 있는 아주 강력한 도구라는 의미다. 단식을 통해 스스로를 관리한다는 느낌을 실감함으로써 호흡하는 공기, 먹는 음식, 소비하는 콘텐츠를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다. 단식은 투자 수익률이 아주 높은 행위다. 반면 감자튀김을 먹는 행위의 투자 수익률은 매우 낮다. 짭짤한 맛으로 잠시 도파민이 분출되지만 해로운 지방 때문에 이후 24시간 동안 염증에 시달리게 된다. 뭔가에 대한 갈망이 나타날 때마다 투자 수익률이 좋은지 따져보자. 만약 수익률이 썩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행동을 한나절 동안 포기하고 하루가 어찌 되나 살펴보라. 단식을 하면 의식이 맑아져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판단을 명료하게 내릴 수 있다.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통제력도 생겨난다. 단식을 하는 동안에는 자기만의 원칙을 세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지극히 인간다운 행위다. 자기만의 원칙은 모든 일, 심지어 단식에도 적용할 수 있다.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잊지 마라. 나만의 단식법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갈 길을 결정하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생활 속에서 무엇을 멀리하고 싶은지 스스로 선택하고 그대로 실행하자. 뭔가를 멀리하는 모든 종류의 단식이 가져다주는 큰 이점은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세포 차원에서 철저한 정화 작업의 기회를 가진다는 점이다. 단식을 통해 주로 소화 과정에서 관여하는 각종 생물학적 메커니즘이 자기 돌봄 모드로 전환된다. 이때 죽은 세포와 조직, 지방 침착물, 각종 종양은 물론 신체 기능 최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모두 연료로 태워지거나 쓰레기로 분류되어 버려진다. 무엇보다 정화 작업의 가장 큰 장점은 몸을 아주 서서히 파괴하는 과정 중 하나인 염증을 누그러뜨린다는 것이다. 모두가 염증을 경험한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나빠지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슈퍼마켓과 편의점에는 옥수수 기름과 카놀라유처럼 염증을 유발하는 저품질 지방을 사용해 만든 음식이 차고 넘친다. 왜일까? 저렴하기 때문이다. 식품업계는 시장성이 높은 제품을 마구 공급한다. 일반적인 추정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염증 부산물은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나 미생물에 의해 생겨난다. 진화의 특성에 깊이 뿌리내린 특성 때문이다. 식물은 제자리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호두처럼 자신을 보호해줄 딱딱한 껍질을 만들 수도 있고 선인장처럼 가시를 가질 수도 있고 스스로를 도구로 가득 채울 수도 있다. 식물의 세계는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독소가 음식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심지어 토마토나 호박 같은 농작물에도 독소가 포함되어 있다. 작물의 잎을 조금만 먹어도 큰 고생을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자진해서 게다가 열심히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을 계속 자기 몸 안에 집어넣는다. 확신하건대 우리 모두는 널리 퍼져 있는 대표적인 독성 음식에 손을 댄 적이 분명 있다. 바로 술이다. 숙취를 느꼈을 때 기분이 어땠는가? 고통스럽지 않았는가? 숙취 역시 일종의 염증으로 혐오에 포함된 염증성 미생물 독소에 대한 반응 과정으로 나타난다. 반면 음주를 삼가고 염증성 물질이 없는 음식 위주로 식단을 채운다 해도 식습관 때문에 악영을 받을 수도 있다. 적절치 못한 시간에 먹거나 너무 많이 먹는 경우에도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다. 식사량과 식사 시간 역시
음식의 종류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다. 각종 독소와 염증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단식이라는 무기 말이다. 단식은 염증을 혼쭐 낸다.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멀리하는 동안 소화기관은 휴식할 기회를 얻는다. 단식을 하면 음식을 소화시키는 데 쓰이던 에너지가 치유와 수리에 쓰인다. 단식은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염증성 음식을 피하는 일은 쉽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기초적인 16시간 단식을 해보면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로운 염증이 생성되지 않는 인생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와 마찬가지로 스스로가 음식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음식 중독은 그저 감정적인 집착이 아니다. 특정 분자와 음식에 대한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중독이다. 어떠셨나요? 데이브 아스프리, 저자의 최강의 단식이라는 책이었어요. 북라이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데이브 아스프리는 방탄 커피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커피에다가 버터 한 숟갈, 그 MCT 오일. MCT 오일이라고 찾아보니까 코코넛에서 유래된 천연 유래 지방산의 일종이라고 해요. 예전에 그냥 지나가다가 헬스장 같은 데서 파는 거 봤거든요. 그만큼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특히 아침을 방탄커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커피숍에서는 아예 그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커피를 많이 사 마시니까. 근데 저는 이걸 마시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머리카락으로 제가 음식 민감도 테스트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유제품은 완전 다 빨간색이고, 그러니까 몸에 안 맞는. 그러니까 이 책에서 강조하는 단식으로 이제 염증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을 먹으면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게 초록색이 완전 괜찮은 거, 주황색이 이제 중간, 빨간색은 진짜 안 좋은 거. 이걸 제가 심지어 처음 받았을 때는 뭐 알레르기,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민감한가 보다. 근데 점점 더 알게 되면서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지면서 제가 알레르기 비염도 되게 심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 책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잖아요. 단식을 하고 나서야 이제 내 몸에 대한 컨트롤을 하고 있다. 내가 내 몸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야 그 전의 삶이 얼마나 심각하게 음식 중독 상태에 빠져 있었는지 빠져 있을 때 몰랐던 거예요. 그냥 뭐 피곤하거나 뭐 그냥 뭐 다들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뭐 그리고 또 나이도 계속 먹으니까 한 해 한 해 다르네. 뭐 이렇게 넘길 수도 있고. 근데 의외로 음식이 컨디션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정말로 딱 글루텐 섭취를 줄이고, 사실 저는 밀가루 음식보다 더 심한 게 쌀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평생 고생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사니까 저는 진짜 와일드 라이스라고 적힌 거 빼고는 라이스라고 적힌, 그러니까 뭐 현미, 백미 그런 테스트에서 전부 다 빨간불인 거예요. 그러니까 쌀이 안 받는 거죠. 실제로 이제 밥을 안 먹고 이제 글루텐 같은 건 최소화하고 대신 이제 면류 같은 게 밀가루로 된 거는 밖에서 외식할 때는 좀 너무 막 다 찾아보고 하려고 하진 않고 집에서는 이제 밀가루로 된 걸 안 먹고 저는 곤약으로 된 면을 대신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바꾸고 몸이 정말 좋아졌어요. 데이브 아스프리처럼 좋아지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게 된 거죠.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걸 생각하니까 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기분도. 그만큼 여러분도 좀 안 받는 음식? 굳이 테스트할 필요까지도 없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음식들이 있는데 그게 다 초록색인 거예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뭐가 잘 맞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이다. 나도 모르게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을 내가 선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 못 해봤는데 정말로 사실 염증 일으키는 음식 식물에서도 굉장히 더 많구나.
그게 너무 납득이 갔어요. 동물은 도망갈 수 있지만 식물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이제 독성 내뿜는 걸로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그걸 또 우리가 먹게 되고. 그럼 전 또 콩도 좀 안 봤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소일렌트라고 하는 제가 예전에 짧은 비디오를 올린 적 있는 그 우스개로, 그게 식사 대용품이거든요. 그런 걸 먹고 살았는데 그게 원료가 콩이라서 그래서 목이 좀 따끔따끔했구나. 예전에 진짜 제가 많이 둔했던 것 같아요. 제 몸의 반응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좀 병원 안 가고 사는 스타일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서 나이를 먹고 나서도 아파도 아픈 줄 잘 모르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왜냐면 이제 피곤한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픈 것도 싫고. 그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20대 때나 어릴 때는 이제 뭐 그렇게 몸이 피곤하고 몸이 뭐 염증으로 아파도 그러고도 또 나가서 놀고 뭘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었는데 더 이상 없으니까 있는 걸 잘 지켜서 쥐어짜내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막 음식 가지고 뭐 예민한 애, 만에 이런 거에 너무 남들이 하는 얘기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먹고 나서 어떻게 느껴지는지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으면 그건 거의 높은 확률로 여러분한테 안 맞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체질에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데이브 아스프리가 크립토나이트라고 붙여가지고, 크립토나이트가 슈퍼맨의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 리스트에 그 이름을 붙여서 멀리해야 할 것 몇 가지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이 음식들은 좀 민감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먹고 안 맞으셨던 분들은 좀 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커피 사 마실 때 두유 고르면 목이 좀 따끔거리더라고요. 저는 오트밀크 이런 것도 선택이 가능해서 그걸로 바꿨어요. 그건 괜찮더라고요. 그럼 피하는 식품 크립토나이트 읽어볼게요. 두유, 과즙, 다이어트 음료,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옥수수, 콩, 비트, 근대, 케일, 시금치, 가지, 후추, 토마토, 마가린, 식물유, 카놀라유, 땅콩기름, 분유, 연유, 콩단백질, 밀단백질. 현미도 사실 이 책에서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는, 한때 현미 채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 먹던 사람으로서 현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식물이 독소를 더 내뿜는다고 하잖아요. 현미에는 렉틴이 함유되어 있고 이 고약한 식물성 독소 때문에 동물들이 쌀을 멀리하며, 현미에는 백미보다 무려 80배 정도 많은 비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백미가 만들어진 거래요. 독소를 막 제거하려고. 근데 현대과학에서는 독소는 무시하고 쌀의 겉껍질에 포함된 섬유질이랑 적은 양의 비타민을 높이 사서 현미를 막 먹으라고 권하잖아요. 렉틴, 비소 중독, 갈망으로 인한 장 문제라는 간접 비용은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 이 얘기가 잘 맞으시는 분들은 현미를 먹고 나서 좀 배가 아프신 분들, 배가 약간 부풀어 오르고 염증 반응 나타나시는 분들한테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쌀 자체가 안 받아서 이제 쌀은 거의 먹지 않는데, 혹시 현미 채식이 너무 안 받는데 너무 괴로운데 주변에서 추천해서 계속 시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냥 안 맞는 거다. 우리 조상들은 현미 속에 들어있는 여분의 영양소가 독소를 함께 섭취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이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정말 그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다 개발하고 안 맞는 걸 알고 그렇게 많은 레시피를 발견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염증, 단식,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 그리고 뭔가에 대한 중독을 끊고 싶은 분에게도 추천드린 책이에요.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